안녕하세요. 레인보우 뉴스 진행을 맡은 최윤아 기자입니다. 오늘까지는 송채경화 기자가 휴가이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옆에는 영상기획팀의 박윤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윤경 기자입니다. 네, 저희가요 그 최윤아의 신입사원이라는 비운의 프로그램으로 석 달 전에 2회만 하고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석 달 전에 같이 방송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렇죠. 네, 이 석 달 네. 전인데 석 달이 지나는 사이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신입사원이 아니게 됐습니다. 맞아요. 저희 신입사원이 네, 들어왔습니다. 저희 후배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이 후배분이 들어오시기 전에 최윤아의 신입사원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네, 너무 재밌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그 신입사원분께 아주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분위기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기사는 총 4개인데요. 첫 번째로는 개각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정치가 좁쌀이 됐다, 좁쌀 같다 이런 발언을 한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일본에서 확산되고 있는 작은 소녀상 운동을 좀 소개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인천공항 실외 활주로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분들의 근로 환경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청와대가 내일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청와대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을 해보면 내일 6명에서 7명 정도의 장관급 인사가 교체될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법무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여가부 장관, 또 공정위, 금융위, 방통위 여기에 더해서 과기부 장관과 보훈처장까지도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역시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건 이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행위겠죠. 그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사심 없이 또 흔들리지 않고 사법개혁을 완수해 나갈 책임자,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발탁을 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5월에 KBS랑 대담을 할 때 그 진행자가 그 대통령께 조 전 수석의 거취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법개혁 법제화까지 성공적으로 맞춰주길 바란다. 이제라고 말을 해서 법무장관 가능성을 열어뒀고요. 그렇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조 전 수석이 법무장관을 맡는 거 살짝 좀 우려스럽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법개혁의 완성은 결국에 입법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야당과 관계가 좀 껄끄러운 조 전 수석이 과연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당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모두 지금 한 목소리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제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은 오만과 독선의 결정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설에 대해서는 이 조 전 수석이 그동안 인사 검증에 번번이 실패를 했다. 이 조국 전 수석은 내로남불의 대표주자다. 남이 하면 폴리페서고 자기가 하면 안가주망이다. 네, 안가주망 뭐죠? 네, 안가주망은 이제 지식인의 사회 참여를 뜻하는 프랑스어 표현인데요. 네. 표리부동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 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으면 사법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사법 질서를 다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또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조국 전 수석의 임명은 신독재를 완성하기 위해서 검찰을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취지의 선언이다. 라고 발언을 했고요. 네, 오신원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의 조국 사랑을 재확인하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댓글 반응은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네. 댓글도 반응이 조금 엇갈렸는데요. 야당의 반대가 그저 항상 하는 여당의 발목 잡기니까 무시해도 된다라는 댓글도 있었는데 반면에는 이제 폴리페서를 비판하던 조국 전 수석이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에 서울대로 바로 복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회의감을 드러낸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각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두 번째 기사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기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요즘 정치가 참 좁쌀 같아졌다. 허허 하고 웃고 넘어갈 문제를 쓰러뜨려 물고 뜯고 결국 피를 보고서야 돌아선다. 참 옹졸하고 섬뜩하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그제였죠.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에서 우리 일본 발언을 하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 이
발언을 또 바른미래당에서는 국민이 나 대표의 진심을 오해하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스스로 발언과 행보를 돌이켜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민주평화당은 국민 정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거나 일본에 대해 우리가 남이가라는 동질감을 느끼거나 둘 중 하나 이런 식으로 센 논평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은 이런 얘기 같아요. 말실수 한 번 한 거 가지고 왜 이렇게 물고 뜯느냐 이런 건데 일단 먼저 기사 댓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땠나요? 네, 댓글도 이제 장제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장제원 씨, 핀트를 못 잡으시는 것 같은데 단순히 우리 일본이라는 단어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간 친일 행보 때문에 우리 일본이라는 말이 본심으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고 네. 이게 또 독자분들께 가장 많은 공감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소위 좀 뼈 때리는 댓글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네. 이 외에도 이 장제원 의원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장제원 의원, 당신이 좁쌀 아닌가요? 네. TV에서 남 비판 잘하던데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아, 사실 저도 취재를 가면 우리라는 말을 좀 써요. 왜 네. 그러냐면 취재원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본능적으로 기자를 견제를 하잖아요. 경계를 네, 네, 하고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 우리 시장님, 우리 총장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조금 이게 누그러지는 네, 분위기가 네. 살짝 풀리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라는 말은 협상 상대방이 앞에 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용인이 되겠지만 사실 국회 운영에 일본 사람 없었잖아요. 네. 아무도 없었는데 우리 일본 이렇게 해놓고서 이건 단순히 말실수다?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동안 여러 번 어떤 친일 발언, 행보 이런 논란을 맞아요. 받아왔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올해 3월에만 해도 해방 뒤에 반민특위 때문에 국민이 분열됐다라는 식의 발언을 해서 논란을 샀었는데 이 한국당이 정말 이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 일본 발언 논란 같은 것이 터졌을 때 네. 좁쌀 같은 걸로 싸우지 말자라고 논점을 흐리는 대신에 네. 그동안의 어떤 한국당과 나경원 원내대표 스스로의 발언과 행동을 돌아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요, 역시나 한일 관계 이슈입니다. 바로 일본 내에서 번지고 있는 작은 소녀상 운동입니다. 사실 이 운동은요, 지난 2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달 초죠. 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년상이 철거가 된 다음부터 네, 동참하고 있는 일본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운동 어떤 운동이고 왜 하는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이 운동은 한국병합 100년 도카이 행동이라는 일본의 시민단체에서 주도하고 있는 운동인데요. 네.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한 뼘 크기 정도의 작은 소녀상과 사진을 찍어서 네. SNS에 올리는 겁니다. 네네. 네, 이게 의미는 네. 어디든 이제 소녀상과 함께 있겠다. 네. 그리고 다시는 소녀상과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네. 뜻을 담은 캠페인인데 실제로 많은 일본 분들이 자택, 집회, 뭐 심지어는 콘서트장, 네. 뭐 벚꽃 축제 이런 다양한 장소에서 소녀상과 동행을 해서 네. 사진을 찍어 올려주셨어요. 네, 저도 오늘 이 기사를 좀 소개하려고 찾아봤어요. 한국에도 비슷한 운동이 있지 않을까라고 찾아봤는데 인스타그램에 작은 소녀상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나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한 요 정도 크기가 돼요. 한 뼘 정도 크기가 되는 이 소녀상을 마추픽추, 대만, 바닷가, 건물 옥상에서 이렇게 같이 찍는 네네. 거예요. 같이 여행도 하고 같이 산책도 하고 이렇게 같이 추억을 남기는 거죠. 근데 이런 사진을 보니까는 사실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엄청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 이렇게 좋은데 구경 많이 못 가셨을 텐데 이렇게 모르는 손자 손녀랑도 이렇게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하면 참 좋겠다. 그나마 마음에 위안이 된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그런데 우리 박윤경 기자는 실제로 소녀상을 그 철거된 소녀상을 보러 갔다 오셨죠, 일본에. 네. 그 소녀상 전시가 열린 아이치 트리엔날레 전시회에 네. 딱 일주일 전에 다녀왔었는데요. 네네. 개막일에 갔다 왔던 건데 그때만 해도 뭐 일본 사회 일각의 극우, 혐한 이런 것과는 분위기가 굉장히 달랐습니다. 네. 일단 소녀상을 찾은 일본인 관람객분들 자체가 굉장히 많았고 네. 또 관람객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소녀상을 통해서 위안부
위안부 역사를 다시 뭐 돌아볼 수 있어서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네. 말씀해주신 분들이 많았고 네네. 우익 세력의 방문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네. 이제 실제로 어떤 남성 노인분이 네네. 이렇게 좀 소녀상을 둘러보고 계시길래 네. 저는 그냥 뭐 어떤 분인지 모르고 가서 그쵸. 말을 걸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우익 세력들의 방해를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교대로 자원봉사로 아, 이제 전시장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그 봉사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막 달려오셔서 네. 인터뷰 하시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저를 막 말려주시기도 하고 네네네. 근데 서로 이제 언어가 안 통하니까 네네. 뭐 not your team 이러면서 굉장히 저를 말려주셔서 저한테는 굉장히 훈훈한 기억으로 남았고 네. 또 이 소녀상을 통해서 이 소통과 공감의 기회가 마련될 수 있구나라는 걸 개인적으로 좀 절감하고 올 수 있었는데 네. 근데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제가 거의 바로 이 전시가 중단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네, 진짜 안타까웠어요. 그 전시가 중단됐던 게 뭐 협박범이 휘발유통을 들고 와서 뭐 이렇게 네. 뭐 불을 지르겠다 이런 식으로 막 협박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분이 어제 잡혔다죠. 네, 그 59살 남성분이었는데 네. 이제 주최 쪽에 그런 협박성의 팩스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네. 어제 체포가 됐고 네. 좀 이렇게 혐오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전시가 중단되기까지 이르렀는데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직접 보고 온 그죠. 입장에서는. 저도 네. 꼭 보고 싶은데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벌써 시간이 다 돼가려고 하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천공항에 하루 몇 명이 다녀가는지 아세요? 몇 명이 다녀가나요? 하루에 11만 명이 다녀가는데요. 그 네네. 인천공항 실내에서 말고 실외에서 일하는 아.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대요. 그러니까 짐도 비행기 실어야 되고 또 내려야 되고 비행기가 뜰 때 또 착륙할 때 이쪽으로 와라 저쪽으로 와라 이렇게 안내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인데요. 그 분들이 정말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비행기 활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50도 체감 온도가 50도라고 하면 네네네. 정말 지글지글 끓어요. 근데 그늘막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계신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비행기 날개 있잖아요. 비행기 네네. 날개 아래에 만들어진 그 그늘에서 잠시 쉬고 일을 하고 이런다고 네네네. 하십니다. 네, 그 맞습니다. 이러한 지상조업 노동자분들이 총 300명인데 네. 지난달에만 10명 이상이 퇴사를 하셨어요. 네. 이 인천공항 장기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노동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네. 이 장기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 15,000대가 주차 가능한 곳인데 네. 이곳을 몇 명이 나눠서 청소를 하느냐 하면 네. 6명이 나눠서 이곳을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너무 적지 않나요? 15,000대가 주차 가능한 곳인데 그쵸. 6명이 나눠서 청소를 할 정도로 굉장히 노동 환경이 열악해서 댓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열악함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에어컨 나오는 휴식 부스 하나 마련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냐. 맞습니다. 여름도 여름인데 추운 겨울에도 역시 악조건일 것 같다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찾아봤어요. 인천공항이 공항 서비스 부문에서 12년 동안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서비스 좋은 거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 서비스 좋은 것만큼이나 이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도 최소한으로 좀 보장되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네. 라비나 킴께서 저 두 기자님들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소개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기사 내용도 좋은데 네. 1000명은 봐야. 1000명은 봐야. 100명이라도 봐주셨으면 정말 좋겠는데. 900명 가량 더 봐주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오늘은 새로운 네. 분들이 조금 보이는데 장의웅님. 나라 이름 옆에는 의식적이라도 안 붙이는 겁니다. 아, 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 표현을 나라 이름 옆에는 안 붙이는 거다라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하나 읽어볼게요. 이제 황교안 재밌는 거 대표를 있나요? 비판하는 네. 댓글도 많네요. 노블리스 그렇군요. 오블리주는 하시죠. 네. 얼른 정신 차려야 될 텐데 보수 야당의 수장급 아닙니까? 뭐 이런 댓글 많이 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송채경화 기자가 돌아오니까요. 다음 주를 좀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레인보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김보엽 기자가 진행하는 뉴스룸톡이 이어집니다.